5억으로 시작하면 20년 후에 35억 2,660만 원이 됐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억으로 투자했다면 무려가 35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복리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코스피나 S&P 500 수익률이 다른 모든 자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자산의 그 50%를 할당한다면은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늘 중간중간 위험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가가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장기적으로는 주식 50%, 채권 30%, 대체자산 15%, 현금성 자산 5%를 가지고 계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고 있는 아주 이쁜 PD가 가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포트폴리오라면 주식 50%, 채권 30%, 대체자산 15%, 현금성 자산 5%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자산 배분 비중으로 돌려본 결과 1억으로 시작하면 20년 후에 7억 532만 원이 되고 5억으로 시작하면 20년 후에 35억 2,660만 원이 됐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주식입니다. 주식 비중이 50%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국내 주식 25%, 미국 주식 25% 아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돈을 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그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50% 가지고 갔을 때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젊은 분들한테 1억이 20년 후에 7억이 됐다. 이거는 크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억으로 투자했다면 무려가 35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앞으로 처음부터 100세까지 사실 텐데요. 이런 20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1억으로 시작해가지고 20년 후에 7억을 만들었고 그때 7억으로 다시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될 거예요. 복리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 버핏 잘 아시죠? 이분과 자산을 추이를 보면요. 50대까지는 자산 증가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서서히 늘어났어요. 그러나 60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자산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억으로 투자해가지고 20년 후에 7억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또 7억 가지고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훨씬 더 큰 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5억으로 투자하면 20년 후에 35억이 된다는데요. 7억으로 투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코스피나 S&P 500 수익률이 다른 모든 자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자산의 그 50%를 할당한다면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본 결과 연복리 수익률이 10.26%가 나왔는데요. 이게 일반인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인지 감이 잘 안 와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0.5%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요새 별로 높은 수익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7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지난주까지 우리 코스피가 80% 올랐어요. 작년하고 올해만 생각하면 이게 높은 수익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2000년에서 2025년까지 우리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8%입니다. 그러면 10%라면 우리 코스피 수익률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예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예금 금리가 과거에는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자산 배분을 하셨다면 연 복리 수익률이 10.3%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여러분이 그 은행예금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이 백테스팅 결과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만 들고 있던 사람보다 약 6,500만 원을 더 벌었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이 분산 포트폴리오와 코스피와의 수익률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우선 장기적으로는 S&P 500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보다 이 기간에 아마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만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 높지 이 분석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코스피보다 S&P 500이 좀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라는 게 어떤 때는 떨어지죠. 2년 연속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1년 정도는 상승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떨어진 기간에 우리가 채권을 30% 자산 배분에 편입해 놨습니다만 그 30% 채권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스피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S&P 500을 100% 들고 있었더라면 가장 많이 벌 수 있었던 투자였는데요. S&P 500을 100% 들고 있던 그 과거 20년 동안 수익률이 1억으로 시작하면 무려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분석 기간이 2006년부터인데요. 그래서 S&P 500 수익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 S&P만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좀 달리해 보면요. 2000년부터 아마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 결과가 좀 달라질 거예요. 2000년에 그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S&P 500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올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였었어요. 기간에 따라 S&P도 떨어진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S&P가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보다 더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 S&P 500보다 훨씬 더 높았죠.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S&P에 투자하는 것보다 코스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AI 거품 문제 발생했고 AI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그만큼 이익이 안 나거든요. 사모 신용 문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S&P 500보다는 코스피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코스피나 S&P 500이나 1년 정도는 떨어지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고요. 이럴 때는 S&P 500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채권을 투자하셨다면 S&P 500 투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채권 투자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S&P 500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S&P 500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래도 늘 중간중간 위험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채권도 일부 편입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과거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꼭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중간중간 하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까지 같이 편입을 하신다고 말씀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어떤 분의 경우는 그 이전에 돈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식이나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중간에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2008년이다, 2020년이다. 그러면 S&P만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그 이전에 올랐던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포트폴리오를 채권, 다른 대체 자산, 현금성 자산 이렇게 적당히 구성해 놨다면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S&P 500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S&P 500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언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채권도 편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결과는 이 자산들의 비중을 2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의 숫자인데요. 교수님처럼 거시 지표를 읽으면서 비중을 조절하면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비중을 조절하면 이보다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비중을 조절할 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지만 선행지수예요.
우리 국가 데이터제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서도 OECD 미국 선행지수,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지수가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게 좋죠. 이 모델에서 주식 비중을 50%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선행지수가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을 50%가 아니라 60, 70%까지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하락할 때는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즉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거 경기 순환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기 순환이라는 거를 미리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행지수가 올라간 거 확인하고 그때 투자해도 늦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 국면이 1972년부터 11번 순환을 겪었죠.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어요. 수축 국면은 22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면은 33개월, 이거 평균 개념입니다만 물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지수를 확인하고 투자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올라갈 때는 주식 비중을 50%, 60, 70%로 늘리고, 그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하는 국면 접어들면은 주식 비중을 3, 40%로 줄이고 대신 그 채권 수익률을 늘린다면은 아마 수익률이 이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경기 순환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